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NPL에 아니 너무 나와서? 반응들이 좋으셔가지고 새로운 주식 전도사. 이게 아는 분들은 아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서점 가면 네. NPL 투자라고 이렇게 책도 여러 개 있어요. NPL. 있어. 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 열심히 하시는 걸로. 네. 자,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나오시면 뭐 하나 꼭 갖고 오시더라고요. 아하. 이분은 안녕하세요. 뭐 새로운 얘기 안 할 거면 네. 아직 소개 안 했잖아요. 잠깐만. 좋은 거 아니면 안 갖고 와요. 그럼요. 요즘 물이 올랐습니다. 네. 언론계의 윤상. 네, 명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오늘은 갖고 오신 주제가 뭡니까? 가상 자산인데요. 사실 잘 못하면 굉장히 집중 포화를 받을 것 같아서 코인? 코인. 네네. 코인. 저 코인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코인. 네. 그래서 조금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긴장을 코인, 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코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호화폐 내년부터 거래하면 양도세 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후년부터 하자. 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왜? 내년은 대선이니까. 그렇지. 하더라도 4월부터 하면 좋겠다. 불편하다. 불편해. 예. 사실 하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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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그러면 대선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민망하니까 뭔가 조금 구멍이 있다 아직도 네네. 하려면 근데 그 구멍이 있으면 진작 얘기하지 왜 내년에 하려고 하는 한 달 전에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구멍을 알았으면 네. 진작 얘기를 하지. 예. 그렇긴 하나 아무튼 구멍이 있는 거는 덮고 가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요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한 그 양도세를 예정대로 매길 거냐 아니야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구멍이 좀 있어서 안 돼 하는 말이 맞느냐 네, 그 네. 얘기를 들어보고 오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최근에 뭐 사진 먼저 보실까요? 예. 아우. 논란에 불을 지핀 분인데요. 네.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죠. 네. 이분을 뭐 필두로 해서 최근에 윤석열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네. 현재 상태에서는 과세를 반대한다. 뭐 1년 유예. 가상자산 네네. 과세 1년 유예하자. 네. 국회에서도 뭐 대체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예. 법안도 4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획재정부는 계속 아직까지도 당초 계획대로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과연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쟁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과세를 유예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뭐 이야기도 뭐 많이 틀린 건 아닌데 일단 네. 들어보면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과세부터 하게 되면 이게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대선 후보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런 거일 텐데. 근데 네. 저게 문제가 있었으면 네, 하겠다고 네. 할 때 진작 얘기하지 왜 1년을 가만히 있다가 선거 앞두고 하필 왜 1년만 연기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쓰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후보가 됐잖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예. 사실 업계에서는 이렇게 계속 과세를 유예해야 되는 얘기를 해오고 있기는 했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가 맥락인 많죠. 사실 건데 업계에서는 이해가 돼요. 업계는 세금 얘기가 안 냈으면 많죠. 좋겠지. 그럼. 이게 뭐 쟁점이 뭐냐면 그 이 가상자산의 법적인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과세를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지는 건데 네. 현재 그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은 기타 소득세를 과세를 하겠다. 예. 이 내용입니다. 기타 소득세로 과세한다. 예. 양도세가 아니라 네, 기타 소득세예요. 이게 그래서 주식은 양도세인데 왜 여기는 기타 소득세냐? 예. 뭐가 다른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게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인데요. 네. 일단 그 기타 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이유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그 기재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팔 수 있으니까 이게 무형자산이랑 똑같다. 그래서 기타 소득세를 매기는 건데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공제액 250만 원을 빼고 20% 세율로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750만 원, 공제액 7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한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예.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내년에 벌었던 양도 차익을 내후년에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저거는 주식 양도세, 요즘 해외 주식은 양도세 내니까요. 네네. 해외 주식 양도세와도 똑같은 겁니까? 네네. 세율은 똑같습니다. 세율도 같고 세율 네네. 같고 공제액도 같고.
양도액이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아주 크더라도 똑같이 세율은 20%고 주민세 포함 22%일 것이고 네. 코인이나 주식이나 그러나 결국은 똑같은 건데 주식은 양도세라고 하고 여기는 기타 소득세로 걷는군요. 세율은 똑같고 일단 기본 세율은 똑같은데 그 네. 높은 차익을 거뒀을 때 세금이 조금 더 있는지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예. 일단 그 이게 과세 측에서 과세를 반대하는 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 네. 코인이나 주식이나 다를 게 없는데 사실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왜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코인은 기타 소득세를 내느냐? 그래서 세율도 같고 손익통사 다 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게 뭐예요? 이름이 다른 거 말고. 네네 일단 세액공제 한도 이게 내년부터 그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올라가죠. 네. 네.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차익이 그렇죠. 네. 주식, 근데 주식. 맞죠. 근데 코인은 왜 250만 원이냐?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주식은 손실을 보더라도 5년까지 2월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네. 손실 2월 공제라는 손실 제도인 2월 건데 공제. 예. 예를 들어서 A 주식을 사서 1,700만 원의 이익을 봤다. B 주식을 사서 3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1,300만 원을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을 2월에서 계속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양도 차익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2,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까는 거죠. 그리고 또 800만 원이 남으면 또 그 다음 해로 이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통상 1,700만 원 네네. 이익, 3천만 원 손실 하면 공제 한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마이너스 1,300만 원이 났는데 네네, 이걸 맞습니다. 그 다음 해로 2월 하면 거죠. 네네, 그때 벌은 돈과 마이너스한 걸 또 퉁칠 수 있다. 네네 맞아요. 저게 주식에는 저렇다는 거죠? 네, 내년부터 손실을- 그 과세가 되는 양도. 그렇죠. 손실은 양도세. 무조건 2월 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네. 어? 왜냐하면 내년에 내가 지금 손실을 했으면 이걸로 그쵸. 그냥 세금은 지금은 안 내지만 네네. 손실이 났으면 이걸 무조건 2월에 그러면 근데 손실 공제 난 있으면- 만큼은 다음에 그 공제를 해주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2월을 안 할 방법도 없어요. 손실 난 거니까. 그렇지 안 팔고 그렇지 손실 난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 얼마나 쉬워. 그렇지 그러니까 손실 난 거는 5년 동안은 혹시 돈 번 게 있으면 이 손실 난 난 거부터 거 채워주겠다. 따지겠다. 네네, 라는 게 맞습니다. 2월 공제라는 거죠. 네. 주식은 그게 있어. 근데 네. 코인은 기타 소득세라서 이게 안 돼요. 2월 공제가 네, 없다. 그래서 이거는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좀 억울하겠다, 그죠? 문제 있겠네요. 네. 예. 둘이 그러니까 약간 카테고리가 다르게 돼 있어서 지금 이런 네. 문제들이 그렇죠. 나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싸우는 게 그러면 코인을 어떻게 봐야 되냐. 기재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형자산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데 네. 논리는 이렇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이 네. 기업들이 쓰는 회계의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국제 회계 기준이 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어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음. 이런 거죠. 기획재정부 입장은 그렇죠. 예. 근데 과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코인은 신종금융 자산이다. 이거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지. 네네네. 이걸 금융자산의 왜 성격에 별도일 걸로 보느냐. 가까운데 사실 기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후행적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회계 원칙 정의에는 부합하진 않지만 금융자산에 가까우니 회계 원칙은 또 사실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적어도 바뀐 환경을 고려해서 세법에서는 이걸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인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세율은 주식이나 비슷하지만 비슷한데. 다만 2월 공제는 네, 없다. 네, 그래서 양도세가 아니니까 네, 그런 네. 주장도 있다. 세액 공제도 줄어드는 거고 2월 공제도 없고. 차이는 있다는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건 결국엔- 정의가 달라지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진짜.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 뭐 기재부에서도 조금 난감한 게 뭐냐면 사실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금융자산이 어떻게 규정돼 있다라는 걸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금융투자 상품을 규정하는 법이 자본시장법인데 자본시장법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증권이랑 파생상품인데 예. 주식은 증권의 한 종류인 거죠. 네. 이 증권이 예탁결전에 있으면 이 증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자산이다. 금융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네. 코인은 그게 없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사진.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뭐- 저도 잘 뭐- 모르겠는데 이게 이게 분산 뭔가요? 원장이라고 하죠. 분산 원장. 코인 같은 코인에다 경우에는 들어갔어요. 예. 그 뭐 증서, 증권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거래 정보가 저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누구의 것이다. 아,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인 증명하는 거죠. 방식이죠. 네, 네. 예. 근데 이게 뭐 현실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는 이걸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 네, 왔다 네. 갔다 거래는 되지만 그래서 무형의 자산이다. 그렇죠. 어, 그래서 세법으로는 사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세법의 개념이라니까 그렇지만 정확히는 뭐 왜 그런지는 잘 네,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많이 있긴 있겠네. 예. 그런 거죠. 뭘 사고 팔아서 얻었을 때. 그거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다만 그건 있어요. 예를 들면 당근 마켓에서 뭐 사고 팔았다. 네, 그래서 이익을 얻었을 수 있죠. 네. 뭐 100만 원 주고 산 가방 200만 원을 팔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과세도 기타 소득일 기타 거예요. 소득으로 굳이 신고를 한다면 원칙은 해야죠. 뭐 잡아낼 방법은 없으나 그런 많지는 거라면 기타 않으니까. 소득일 텐데. 알겠습니다. 뭐 네, 그런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그 국회에서 이걸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해서 과세하는 방안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소득세법 카테고리를 개선안으로. 바꾸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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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그냥 그걸로 금융상품으로 해주자. 바꿔서 네, 양도세로 하고 세율도 그대로 놓더라도 손실 이월 공제도 해주고 네, 네. 그렇게 하자. 네. 주식 주식처럼 계속 보자. 똑같이 안 금융투자 해보자. 상품으로 보자. 이 법안이 올라가 있기도 해요. 예. 하나. 뭐 합의가 되면 그건 얼른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근데 뭐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그 규정하는 법이 따로 있는데 네. 세법에서 이걸 또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사실 법이 충돌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법도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의로 바꿔야지. 만약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 그러면 자본시장법을 바꾸면 되긴 하는데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어느 쪽에서 뭐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들어가면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규제를 네. 엄청 받아야 되는 규제를 엄청 받는 거잖아요. 아니 뭐 거래소도 이미 다 규제하잖아요. 네. 은행 그 거래소를 규제하는 거는 상품을 규제하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하기야. 그럼, 그래. 제대로 규제하면 소비자 보호법 얼마 제 세졌는데요. 규제하면 저 코인이 왜 상장돼 있는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그 잣대로 들이대면 굉장히 피곤하긴 해지겠죠 또. 그래서 지금 있는 규제 법안 같은 경우에는 가상 자산이 어떤 것이고 이 가상 자산을 그 거래를 할 알겠어요. 때는 투명하게 해라라고 하는 네. 규제 법안인 거지. 금융투자 자산으로 네네. 분류를 하면 뭐 이월 공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금융위원회가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도지코인 왜 상장돼 있냐고 따지면 금융위원장이 답을 해야 되는데 상장부터 답이 없다. 파는 것까지 다 규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고 또 이것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바람이네. 알겠어요. 바람이네요. 네. 바람. 그래서 사실 그런 법이 실제로 올라와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 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는데 기타 네. 소득으로 과세를 하되 예. 세액공제 한도도 5천만 원으로 올려주고 네. 그다음에 국내 상장 주식과 같이 뭐 손실 이원 공제도 해줄 수 있게 하자. 그냥 내용만 똑같이 네, 네. 해주자. 기타 소득으로 하되 네, 기타 소득으로 다른 하되 기타 소득이라고. 기타 소득의 손실 이월 공제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그것만 넣겠다는 거죠. 그것만? 법을 바꿔서. 그건 법안 내시는 분이 약간 세법의 체계를 잘 이해 그건 못하는 분이 통과가 어려울 2%도 수도 아는 걸 모르시니까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 근데 뭐 이게 어쨌든, 사실 된다고 하더라도 과세 당국에서 반대를 하고 논란이 있는 게 있을 수 뭐냐면 있겠네요. 그런 논란이 있다. 일단 세액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올려주는 거는 국내 네. 상장 주식에만 하나고 있는 건데 그 하는 이유가 자본시장 활성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업들이 성장을 할 텐데 그게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건데 코인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같이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만 이런 고민이 아닐 텐데.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가장 크기는 한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20만 원,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과세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금융자산이냐 아니냐로 과세하는 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금융자산으로 네. 보는 것도 있고 아닌 네네, 것도 그쵸.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논란이 있겠네. 그렇죠. 코인이 어떤 자산이냐라고 딱 규정해 줄 수 있을 만한 그 국제 기구 같은 게 없어요. 가상 자산으로 규정을 해 놓은 거는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 네. 코인의 성격을 규정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또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 이게 국가별로 암호화폐를 과세하는 방식인데 네. 이제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뉴욕주입니다. 예. 그래서 네, 여기는 1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저기 세금 세네. 종합과세로 하네요. 1년 미만인 경우에 종합과세를 하고 그냥 자본소득으로 잡는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최근에 미국 그 주식시장에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ETF도 상장을 했었죠. 예, 예. 네. 그리고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네. 금융상품으로 뭐가 자본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고 과세한다. 일본은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이거는 네. 자산이라기보다는 지불수단, 화폐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게 잡소득, 기타 소득이랑 비슷한 건데요. 잡소득이라고 불러요? 그 명칭이 잡소득이지 아마 우리나라 기타 기타 소득의 소득? 같은 네, 개념일 같은 거예요. 거다? 네. 아. 그래서 누진세를 매깁니다. 많이 벌면 굉장히 많이 내야 돼요. 아. 기타 소득 중에서도 종합과세가 되는 게 있고 네. 딱 그냥 그것만 내고 끝하는 분류과세가 있고. 일본은 코인 그 거래되는 종류도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일본은 굉장히 규제를 세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 나름마다 다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겠어요. 그런데 네. 이제 궁금한 건 그동안 이게 문제가 됐었던 이유가 즉 내년에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 중에 네, 네. 저거는 좀 들어볼 만하네. 저 구멍은 좀 막아줄 필요도 있겠네 싶었던 거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한 건 얼마를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정확히 나오고 정확히 얼마인지 딱 나오니까 이거는 뭐 세금 매기는 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네, 네. 해외에서 산 코인, 해외에서 받은 코인은 그 어떻게 취득 가격을 취득 가격이 어떻게 할 그게 거냐? 입증이 돼야 나중에 팔았을 때 이 양도 차익이 나올 텐데 네. 이거는 정부가 알 수도 없고 내가 비싸게 한다고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네, 네. 입증할 방법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 내라는 말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게 가장 큰 공격 지점이기도 했죠. 네, 과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네.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냐인 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문제는 국내에서는 가능은 합니다. 네. 이게 제가 사진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국내 내에서는 가능하겠죠. 예. 사진 네네. 네. 이게 그 해외에서 코인을 거래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그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살려면 거래소가 통장. 지정하는 은행에서 실명 계좌라는 거를 개설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돈을 넣어서 코인을 사게 되면 네. 이게 국내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저장이 되는데 네. 이 전자지갑을 통해서만 해외에 있는 그 코인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 직접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주고 코인을 살 수는 없어요. 지금 법상으로는 지금 법상으로는 예. 하면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네,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야 하는 거주자가 네, 네. 해외에서 코인을 받아오면 그러니까 사오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직접 돈을 주고 사오면. 그러니까 우리 계좌 실명 계좌를 반드시 인증을 거쳐서 그쵸. 국내 코인의 지갑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뭐 사오든 말든 해야지. 정확히는 그 행위가 불법이라기보다는 네. 그 실명 계좌가 없는 해외에 있는 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게 불법 영업입니다. 아 무조건 실명 계좌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국인은 밖에 나가서 카지노 하지 말라는 그 개념이랑 같아요? 해외 나가서 카지노 하지 말라고?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신고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해됐을 텐데. 다른데. 거래소라고 하는 게 그 자금 세탁에 이용이 될 수 있으니 네. 이들은 신고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이 거래를 투명하게 하려면 실명 계좌라는 걸 붙여서 해라. 그게 우리나라 법이죠. 최근에 그래서 거래소들이 그거 했잖아요. 네. 은행 하나 시키고.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외에 있는 거래소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실명 네. 계좌를 터줘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 거래소에 있는 전자지갑을 해외에 있는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법이에요. 코인을 성공해서 네네. 코인을 송금을 해서 네. 그 코인을 가지고 해외에서 막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다시 그거를 돌아와. 다시 송금을 받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그 송금 받은 코인을 현금화했을 때 네. 다시 팔아서 그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네. 네. 네, 기타 소득세. 예. 네네네.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얼마나 주고받는지 특정 코인들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아느냐. 네. 당사자도 사실 알기가 쉽지는 않죠. 뭐,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튼 신고 납부를 할 때 써낼 텐데 이 써내는 금액을 당사자가 모를 수 있을지언정 네. 과세 당국이 보기에는 나간 금액이 얼마고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총액만, 거래소에 총액으로 하면. 국내 거래소 지갑에 명세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하나를 보냈는데 10개가 들어왔다. 네. 그럼 9개를 번 건데 취득 금액은 5개라고 적는 거죠. 그러면 과세 당국 보기에 아니 이상하네. 너 4개 덜 썼다. 하나만 나갔는데 왜 5개가 들었다고 쓰느냐? 9개가 들어왔는데 5개만 들어왔다고 쓴 거죠. 9개를 벌었는데 5개만 벌었다고 쓴 거죠. 만약에 그렇게 쓰면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취득 쓸 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너는 더 벌었네. 그래서 세금을 다시 매기는 거예요. 어쨌든 지갑을 통해서 거래가 될 테니까 네네. 그 지갑에 대해서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특정 코인을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거기서 거래한 코인을 통해서 얼마나 벌었는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지갑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지 않아요? 계좌는 하나지만 실명 계좌 하나지만 네. 그거는 거래소 지갑에 있는 거에다가 거래소에 내 계좌를 트는 거고 여러 개가 있어도 실명은 여러 개 되겠죠.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 개는 있을 수 있을 있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여러 개. 뭐 어쨌든 네. 예를 들면 내가 꼭 내 그 지금 코인 거래소에 현금으로 들어가서 이제 국내 통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가니까 이제 입출금이 반드시 확인된다. 은행을 통해서 네, 결국은 네, 네, 네. 최종적으로는 원화로 확인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예를 들면 예. 내가 아프리카에 미국의 제임스한테 예를 들면 물건으로 보내줘. 네. 그리고 제임스가 그 물건으로 코인을 사서 그 코인을 나한테 선물로 줘. 네. 그러면 갑자기 코인이 나한테 생긴 거잖아요. 생긴 거죠.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걸 확인하지? 그러니까 물건 받았 그거는 거래로 안 남을 거 아니야. 물건으로 내가 줬다. 음. 현금 대신 물건으로 보내줬어. 네. 아니면 뭐 다시 무슨 이상한 루트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코인을 사서 나한테 선물로 줬다. 그냥 얘는 친구라서 네. 얘는 친구라서 그냥 선물 줬다. 음. 그랬을 때는 매입 가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매입 가격은 뭐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물건 값인데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물건 예, 값인데 우유를 100만 불어치 보내고 코인을 네. 100만 불어치 받았으면 네. 이 코인의 매입 가격은 100만 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어. 이제 예를 들면 오면 지금 과세 당국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 가격만 취득 가격으로 생각할 테니까 선물 받은 거로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제임스가 보낸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잡아내기는 뭐 그러나 좀 예외적인 사례일 수는 아마도 있으나. 당국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얼마라고 당신들이 써내라. 친구 나쁘제라. 매입 가격이 얼마라고 써내라.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근데 그 중에 매입 가격이 너무 비싸게 적용된 것 같은 거는 우리가 들여다보고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한번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라고 할 거고. 네. 네네.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친구 납부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절차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기재부 입장에서는 다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구멍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정거래가 아닌 이상 뭐 과세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부정거래인 경우에는 나중에 밝혀지면 가산세를 알겠어요. 내야 되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일단 이상한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신고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상하면 우리가 문제 삼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약간의 마지막 남은 궁금증은 제가 신고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매입 가격을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소명을 해라고 개인한테 소명을 하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소명하면 그걸 만약에 해외 사이트 걸 조작했어. 그럼 그걸 과세 당국이 어떻게 알까 과연? 다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런 거예요. 구멍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과세 당국이 어떻게 그걸 확인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방법을 찾아내서 더 열심히 과세해라 라고 해야지. 그런 구멍이 있으니까 과세하지 마라 그러면 그 구멍을 제기하는 분은 뭘 걱정하는 건지 도대체. 구멍을 찾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곳이 국세청이기도 하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국세청이 세금을 다 못 거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 거래도 이렇게 많이 되기 아, 때문에. 그럼요. 우유 뭐 예를 들면 NFT 붙여서 그림 보내고 받은 거다. 100만 불에 산 거다. 우리나라 코인에서 101만 불에 팔았으니까 난 차익은 1만 불밖에 없다고 주장하면 과세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네네. 그런 구멍이 있으니 다 과세하지 말자는 논리와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멍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보죠. 각종 사례들이 나올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하고 네. 있다. 분위기는 연기될 것 같습니까? 과세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입법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네. 그렇죠. 하게 국회에서 될 거. 정하면 그렇게 되는 여야가 거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